그래서 존경하는 이광일 의원님. 뭔 질이요? 서면 질의할 거 좀 잠깐 하려고. 서면 질의는 그냥 서류로 내면 되죠. 낼까요? 예, 서류를. 금감원에 서면 질의할 게 있으니까 요거 지금 낼 테니까요. 요거 좀 최종 충청권 명의도용 전세사기 대출 관련 집단 민원이 있었던 걸 깜빡하고 넘어갔습니다. 요거 서면 질의 요청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오. 금융위원장님, 네. 최근 외국인 투자를 시작으로 해서 국내 투자자들 증시 입성이 두드러지면서 드디어 코스피가 4천을 돌파했습니다. 버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싸거든요. PBR만 봐도 이제 1.1을 넘어갔습니다. 미국 S&P 500이 4.7배고요. 중국도 1.6입니다. 아직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 안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발행 주식 수가 매년 4% 정도씩 느는데 자사주는 쌓아놓고 주주 환원 안 하고 기업이 돈을 벌어도 주주와 안 나누니까 주가가 안 오르고 있던 겁니다. 우리 기업 절반 이상이 자사주를 쥐고 있습니다. 상장사의 자사주 비중이 3에서 6%예요. 특히 이게 100대 기업 중에 86곳 평균 5%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아마 시총으로 한 35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은 더 넘을 것 같은데요. 이게 옛날 자료거든요. 거의 모든 대기업이 자사주를 묵혀두고 주주 환원이 아니라 이 경영권 지키는 방패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다 소각하면 좀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습니다. 코스피 전장 주당 이익이 3.2% 상승한다고 합니다. 같은 이익에 또 주는 그 주식은 또 줄기 때문에 주당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최근 소각 발표한 주요 기업 대부분이 발표 직후 주가가 보시면은 한 5% 안팎으로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 3조 원대 대규모 소각 결의 후에 하루 만에 1% 넘게 상승했고요. 유한양행 8.3%, 셀트리온 5%, 대신증권 6%, 이마트도 4%군요. 4% 상승했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이 단순히 회계 기술이 아닙니다. 이게 회사가 주주를 위해 움직인다 이런 신호를 시장의 시그널을 정확히 주는 사건이거든요. 이 신호가 커지면 코스피 5천 구호가 아니고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자사주 소각이 한국 증시 체질을 바꾸는 또 하나의 본질적인 카드거든요. 한국 기업이 주주와 함께 성장한다라는 이런 메시지, 신뢰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게 돼야지만 한국 증시가 살아납니다. 자사주 소각이 활성화될 경우에 EPS나 주가에 되는 그 주요 지표 개선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요? 대충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번 그 자사주 소각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 당에서 또 코스피 5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상법 개정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소각이 일회성 주가 부양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증시 신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좀 준비해야 되는데 금융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네네. 자사주 제도가 기업 지배 구조 개선, 또 일반 주주 권익 보호 네. 이런 측면에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그럼 지금 가계부채 상황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계 신용이 1952조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GDP의 그럼 97%에 해당되는데요. 미국이 73%, 영국 77%, 독일 51%, 일본 65%. 우리나라는 이거 부채 과열국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가계대출만 1830조입니다. 그 중에 65%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1150조 원입니다. 즉 우리 경제는 아파트에 경제가 묶여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이게 틀린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지방은 얼어붙었어요. 끓는 건 서울만 끓어요. 서울에서도 집중적으로 끓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부동산 대책을 낸 이후 이런 모든 데이터에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데 집값도 떨어지는데 연체율도 치솟고 있는데 반면 서울은 이제 매매값뿐만이 아니라 이 전세값 거기다 월세값까지 지금 막 오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이런 소득 증가나 소득보다 부채가 더 빨리 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계처분 소득 3% 느는데 가계 신용빚 3.8%. 그러니까 계속 더 빚이 느는 거예요. 빨리. 서울과 수도권의 LTV가 70%, DSR 60%, 이게 넘는 차주가 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어서 이자 내는 나라, 이자 내려고 버는 나라,
이거 참 굉장히 이상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무엇보다 서울은 이미 상환 불가능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여집니다. PPT 한번 보세요. 주택금융공사의 주택구입 부담 지수 일종 HAI라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전국 평균은 60.4인데 서울이 무려 150이 넘습니다. 위원장님 1분 주면 더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국 평균의 2.5배, 즉 서울 평균 가정은 대출 받아도 집을 살 수가 없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서울은 이제 부채의 악순환의 중심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출로 무리하게 집을 사고 이자를 짓눌리는 그리고 다시 부실로 빠지는 이런 구조 계속 지속돼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LTV, DSR을 조정을 통해서 가계부채 관리 정책, 지역별 주택구입 부담 지수에 따라 차등 운영하고 수도권 전역의 가계대출 상승 억제해 주십시오. 지금 수도권 가계대출 확산 막지 않으면 가계부채 2,000조 현실이 됩니다. 가계부채로 허덕이다가 집값 떨어지는 사태 오면 일본의 부동산 폭락처럼 도미노 파산 올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 정부의 부선 대책 적절했는지 지금 처방으로 안전할지 위원장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채 위기를 가계 연착륙으로 바꾸는 관리를 강하게 추진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답변에 대한 질문. 예,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가계부채를 많이 일으키고 또 그 가계부채가 대부분 또 이 부동산에 잠겨 있는 이 구조 자체가 지속 가능한 성장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총량적으로는 하여간에 총량 자체가 경상 성장률보다 더 낮게 해서 관리를 하고 공급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으로 나가는 이 부분들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시키는 것, 수요 자체도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상환 능력에 맞게 좀 관리하는 것, 총체적으로 하면서 이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해나가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